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6일 시험에 대비해서요. 예전 기출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강의하기에 앞서 기존에 제 강의를 조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평상시하고 굉장히 다르죠.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출판사 두 군데 원고도 막 넘겨야 됐었고 한동안 아무튼 이렇게 겹친 거예요. 막 촬영은 촬영이고 또 오프라인에서 시사승고가 강의도 하고 이러다가 지금 병이 나서 후두염 플러스 성대결절이 약간 와서 제가 지금 굉장히 높은 톤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악을 써서 지금 말을 하는 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지만 평상시 그 목소리의 퀄리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 관리 문제이므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독해 일부분이에요. 틀린 문장을 찾을 때는요, 항상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넘어가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큰 호흡은 혹시 그런 거 있죠. 뭐 수이란, 딴쉬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으면 먼저 네모를 탁 해주세요. 해서 짝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뭐 수이란 했는데 뒤에가 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상하다. 그런 것들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 그게 문제가 없을 때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두 번째 호흡으로 들어갑니다. 큰 호흡이죠. 비교적 그것도.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분석을 하다 보니 목적어가 없다거나 아니면 동사, 목적어가 서로 안 맞다거나 뭐 동사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모든 것들의 문제점을 찾지 못했을 때 이제 세밀하게 어떤 한 단어의 용법하고 관련이 있다거나 이렇게 점점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보셔야지 펜을 딱 들고 쫙 이렇게 보다가 해석 안 되면 모르게 꽝 이렇게 가시면 틀린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면 52번부터 보실 건데 네모할 건 없죠. 뭐 수이란 이런 거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딱 보면요, 더가 보여요. 그러면 앞에 걸 주어라고 생각 안 하면 100번 양보해서 얘가 주어가 되는데 주어만 있고 누가 마침표를 찍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굉장히 처음부터 이상하거든요, 그림이. 주어는 이 사람이 이 작품에서, 그러면 동사가 뭐겠어요? 묘会, 묘사, 했다가 돼야겠죠. 그래서 구조조사 더를 쓸 일이 아니라 동태조사 러를 써서 동사화 시켜주시고, 해석이 조금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봄꽃이 뭐뭐 하고 뭐 봄풀이 뭐뭐 하는 하고 얘는 목적어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풍경, 뭐 모습 이런 거 해서 하나 넣어요. 징샹.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상태로면 이게 주어가 되고 주어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문장이 될 뻔한 거죠. 자, 밑에 문제도 한번 보시면 더가 있으니까 꾸미고 있죠? 꾸며서 手机机器人的 핸드폰 로봇의 诸多优势 많은 유리한 점, 우수한 점은 왜 뭐를 위해서? 수술을 위해서 유리한 조건? 얘는 뭐가 없어요? 또 동사가 없지요. 그러면 동사는 여기에 뭐가 어울릴 것 같냐면 为什么什么 提供,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문장 분석력을 통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호흡에 문제가 있는 문제, 출제율이 가장 높은 문제입니다. 자, 관련사도 한번 해볼게요. 딱 보면 루구어가 보이죠? 근데 짝을 뭘 썼냐면 지란을 썼어요. 그러면 루구어 다음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수는 있어요. 지라는 5급 접속사로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약간 이런 뜻을 나타내죠. 근데 짝이 뭐냐면 또 하이슈예요. 루구어하고 지라는 뜻은 다르지만 짝이 똑같아서 같이 설명하기가 참 좋은데, 만약 뭐뭐라면 이거랑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이거는 다 짝을 뭘 쓰냐면 문장이 있고 심표 찍고 주어 앞에 접속사 짝을 쓸 때는 나나나 뭐 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어 뒤에 부사 짝을 쓸 때는 보통 지오. 근데 우리 5급이면 지오하고 똑같은 것들 알아두셔야죠. 5급이 아니라 6급이죠, 지금 우리. 5급에서부터 B에는 맨날 나와요. 지오 대신에. 그리고 6급이면 여기까지 가요. 저. 자, 소리 한번 내볼게요. 지오 비엔처. 뭐라고요? 지오 비엔처. 지오 비엔처. 다 똑같은 거예요, 지오하고. 요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지란 뒤에 하이슈가 있는 것은 벌써 굉장히 쎄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짝이 이상하다. 그러면 도대체,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시험을 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짝이 너무나 말이 안 되면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지만, 제가 풀이를 하기 위해서 해석을 잠깐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自己没有飞 일단은 몰라요. 그럼 날 수 있는 翅膀 5급 명사 날개가 없다면
기왕 사람에 의해서 쥐샹러 저 높은 하늘까지 끌어당겨졌다. 그래도 떨어진다. 되게 이상하죠 벌써.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뭘 넣으면 되게 어울리냐면 가설. 설령 뭐뭐일지라도 보통 하이슈 아니면 예를 많이 쓰거든요. 짝으로. 그래서 해석을 한번 넣어보면 만약 내가 날 수 있는 날개가 없으면 설령 높은 하늘까지 끌어올려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떨어지게 되어 있다. 요게 흐름상 맞을 것 같아요. 의미상의 호응은 말이죠.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해요. 제가 2018년 시험은 거의 느낌상은 격달로 나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동사 4개, 접속사 4개 무조건 외우시는데 동사 4개 삐면 피하다. 난면 실수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뭔가 부정적인 걸 피하기 어렵다. 위입방 예방하다, 방지하다는 전부 다 뒤에 어떤 부정적인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막 섞어서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많으니까 그냥 얘네들을 보게 되면 무조건 끊고 뒤가 부정적인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내용이 꼭 들어와야 돼요. 얘네를 우리가 접속사로 바꾸게 될게요. 문장이 2개 있는데 제가 편의상 앞에 문장 A, 뒤에 문장 B라고 하면 일단 이를 쓸 거예요. 그래서 A 함으로 써이자라 그러죠. B를 하다 라고 연결을 한번 해서 들어갈 텐데 삐미엔, 남미엔은 미엔을 써서 이미엔이란 접속사를 바꿀 거예요. 똑같은 말은 미엔더, 성더 5069으로 돼 있어요. 이미엔, 미엔더, 성더 외워주세요. 이미엔, 미엔더, 성더 하면 A 함으로 B를 면한다는 말은 피하다. 그 말은 B가 좋겠어요? 안 좋으니까 피하겠죠.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에는 위방의 방과 방치의 방을 써서 저 2개는 이방으로 바꾸셔서 A 함으로써 B를 방지하고 예방하다. 왜 방지하고 예방하겠어요? 부정적이니까. 그래서 이 4개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딱 끊고 무조건 뒤가 마이너스인지 체크. 자, 동사 4개, 접속사 4개, 총 8개. 보면 딱 끊고 마이너스인지 체크. 딱 끊고 마이너스인지 체크. 되셨죠? 근데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이너스여야 돼요. 안 좋은 얘기여야 돼요. 추시엔 초우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생기는 것을 피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빼셔서 나쁘게 남겨두세요. 잘못이 생기게 남겨두시면 그것을 앞에 거 함으로써 피해서 우리가 좋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쓰든 하나만 썼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요걸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정말 중요해요. 독해 이 부분은요. 오늘은 우리가 빈칸 3개만 있는 걸 간단하게 해보겠지만 이게 단어들은 되게 중요해요. 5개, 4개짜리도 있죠. 반드시 보자마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빈칸에 번호를 좀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4개, 5개짜리는요. 은근히 헷갈려요, 순서가. 그래서 번호를 안 적어놓으면 사실은 3번째 빈칸인데 자기는 4번째 단어 보고 막 답을 넣고 뭐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 뭐 1초도 안 걸리니까요. 항상 쓰고 넘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럼 1번 빈칸부터 앞에 내용 일단 빼고요. 항상 빈칸 주변을 딱 봤을 때 거기서 일단 답이 찾아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게 주어라고 봤을 때 임상은 이제 침대 가까이에서 직접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찾아내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치료한다는 뜻으로 보통 쓰이는데 직접 치료하는 의학. 비어밍은 어떤 조사나 연구나 결과에서 뭘 밝혔다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여기에 부사나 이런 게 들어가서 동사를 꾸밀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지금 보면 ABCD 품사가 대부분 다 뭐냐면 명사들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요까지가 주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상이란 말이 어려우시면 의학, 의흐에서 밝혔다와 말이 되는 거. 실践. 제가 실践이라는 단어를 실천이라는 한국말 이 한자 그대로 읽으면 항상 참 어색하다고 느끼는 단어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발명가들은 在实践中留心观察 아주 주의 깊게 관찰을 많이 하고 이런 말을 한다면 실천해서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는 해석을 약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 생활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얘는요. 실천이라는 말로 딱 한국어 뜻으로 1대1을 시키지 마시고 뭔가 실천에 옮기는 거 정말 몸으로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걸로 조금 느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의학에서 아까 제가 임상은 뭐라 그랬어요? 직접 치료를 하는 그런 실질 과정에서 밝혔다 해서 실제 말 되는 거 있죠. 말 됩니다. 근데 한국말로 의학 실천? 이상하잖아. 그거는 한국어를 하신 거고
그쵸? 시제는 너무 실천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보고서 좋은 것 같아요. 报告. 양사는 一份报告. 사례나 케이스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보통 뭐 조사나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것 같고 测验은 잘 쓰는 말이 智力测验. 智力가 뭔지 아세요? 또 사전 찾아서 지력 하지 마시고 이런 말 우리 안 쓰잖아요. 지능. 지능. 머리 좋은 거. 그래서 智力测验 하면 약간 IQ 테스트 같은 거요. 심리 测验 하면 심리 테스트. 테스트 아니죠. A, B 정도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빈칸은 계속 있으니까요. 자, 2번 빈칸을 한번 보시는데 2번 빈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다 동사들이에요. 동동동동. 네. 그래서 앞에 호이, 조동사 뭐뭐일 것이다를 붙여서 동사. 동사를 찾을 때 참 중요한 건 청력, 목적어의 이 따페이죠. 그래서 50%의 사람들은 청력을 뭐 하게 될까요? 자, 첫 번째 발음. 어차피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같이 쫙 보실게요. 요게 잃어버리다, 잃다라는 단어들인데요. 우리가 구체적인 사물을 잃어버리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분실하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 지갑을 분실하다 하면 丢失钱包, 더 줄여서 丢钱包 이렇게 쓰시기도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구어체, 구어체라고 하는 말은 이거 혹시 여러분 헷갈리시는 거 아닌가요? 말로 하는 거고 서면에서는 글로 한다는 뜻 아니에요. 이건 무게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아기가 일기를 쓰는데 나는 시어왕이랑 싸워서 내일부터 안 놀 거야. 이렇게 일기를 썼으면 이건 글로 썼지만 고어체죠. 뉴스 앵커가 하는 말은 말이라는 형식으로 하지만 서면어체죠. 이건 형식이 아니라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막 나 지갑 잃어버렸어. 나 핸드폰 또 잃어버렸잖아. 이럴 때 쓰시라는 얘기고요. 일시라는 이 6급 단어는 똑같이 구체적 사물을 분실하지만 이런 거 있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지갑을 분실한 고객께서는 몇 층에 오셔서 뭐 찾아가세요. 정식적인 방송을 한다거나 어디 대자보를 붙인다거나 이런 정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 수상적 개념에서는 5급, 6급 이렇게 되는데요. 시취 그리고 쌍시를 쓰지만 보통 일상적으로 시취를 많이 써요. 쌍시 너무 좀 무게감이 있어서 예를 들어 기회를 잃다, 시취지회, 쌍시지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청력을 잃다, 말 되죠. 근데 청력을 잃는 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쌍시가 충분히 답이 될 수가 있어요. 6급 단어. 그래서 요거는 A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한 가지 조금 추가를 하고 넘어가죠. 제가요, 좀 끔찍한 얘기예요.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어요. 팔 한쪽을 잃었어요. 구체적일까요? 추상적일까요? 네, 추상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 구체적인 건 제가 뭐랬어요? 분실하다. 팔을요, 쇼핑백에 넣어 다니다가 화장실에 놔두고 왔다.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 추상적에 넣어주세요. 보통 시취만 있어요. 난 이번 일로 소중한 친구 한 명을 잃었어.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역시 추상적이에요. 친구를 쇼핑백에 넣어 다니다가 백화점에 놔두고 온 거 아니죠. 그러면 다 추상적인 걸로. 我失去了一个好朋友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A, 가능성 있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B는 削弱, 약해지는 걸 얘기해요. 보통 어떤 힘 같은 종류. 削弱视力, 세력이 약해지거나力量, 힘이 약해질 때 많이 쓰고요. 损失, 손실보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좀 많이 쓰죠. 이제 시아오미에가 나오는데요. 요 세 개는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아서 제가 추가를 좀 해봤어요. 시아오 시리즈. 시아오시는 이 집 형이에요. 얘네들은 일환성 쌍둥이에요. 동생들인데 형은 동생들하고 달리 5급 단어이면서 뒤에 목적어를 보통 가지지 않는 영어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동사. 뭐가 사라졌다 끝이에요. 네, 뭐가 샤오실러 끝난다고요. 동생들은 일환성 쌍둥이로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있어요. 일단 6급 단어들이고요. 목적어가 부정적인 거. 그래서 뜻은 똑같아요. 안 좋은 것을 없애다, 제거하다, 없애다, 제거하다. 근데 일란성이 아니라 일환성인 이유. 차이가 있어요. 얘는 추상적이면서 안 좋은 거. 예를 들어 샤오추피라오 피로를 없애다, 오란 오염을 없애다, 우후이 오해를 없애다, 야리 스트레스를 없애다 이런 것들에 쓰고 시아오미에는 구체적인 거죠. 해충, 뭐 바퀴벌레 같은 걸 다 없애버린다거나 쥐를 다 죽여버린다거나 디일은 적을 다 소멸시키고 제거해버린다거나 요거 딱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족은 항상 같이 외워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까 청력을 잃는다는 말 A밖에 안 되죠. 그럼 이제 A가 확실히 정해진 겁니다. 3번 빈칸 한번 가볼게요.
자, 요 바로 앞에부터 너무 다 읽을 필요가 만약에 굳이 답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나올 거예요. 在家庭居室内 일반 실내에서 应该 조동사 엄격하게 다 꾸미는 말들이 있고 이제 동사들. 목적어를 찾아야겠죠. 가정용 전기제품, 전자제품의 음량과 시간. 이 두 개가 목적어예요. 크게 보면 음량, 볼륨이죠. 볼륨과 시간을 控制, 제어하다, 억제하다. 괜찮죠? 뭐 시간 같은 거 써요. 控制时间, 控制行为, 행동을 억제하고 控制情绪도 돼요. 제가 되게 열받는데 꾹 참는 거죠. 제어하다. 차오종은 기계를 조작하다죠. 차오종 지치. 지금은 음량과 시간을 차오종 말 안 돼요. 굉장히 안 좋은 뜻이 하나 있어요.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조종하고 지배하다.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어떤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라서 주식시장을 내 마음대로 막 조작을 했다. 차오종 시장, 뭐 구시, 구표 시장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뒤에 차오주어는 요 1번 뜻, 기계 조작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에 制约 제약하다, 制约发展 발전을 제약하다, 특히 행동을 제약하다. 볼륨하고는 안 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쫙 모든 빈칸에 가능한 건 뭐밖에 없었냐면 A밖에 없었어요. 쓰기입니다. 자, 쓰기는요. 오늘 쓰기에서 주인공이라고 그러기는 좀 너무 사물인데 그냥 주요 단어라고 얘기할게요. 조금이라도 이게 한자가 생각이 안 나고 표현이 안 나면 그냥 오늘은 끝이야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쇼호지, 한국말로 자동 판매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한 대의 해서 양사가 이 타이 쇼호지, 향연 담배, 담배는 이건 쓸 거예요. 이건 향연. 그 다음에 标志灯 표시등, 표지등. 나중에 좀 어색해도 제가 그대로 한글을 표지등이라고 하긴 할 건데 등을 세는 양사 짠, 이용. 요렇게 요 세 개가 오늘 완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인공이라 하긴 그렇고요. 주인공은 오늘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한다면 이 인자가 사람 인자니까 진짜 X합시다. 주요 표현. 사람은 오늘 딱히 없어요. 그냥 주요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단락이 10개다. 반드시 재분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약장문에서 제일 좋은 단락 개수는 3개에서 6개. 일반적으로 4, 5개. 제일 많고요. 3개인 경우도 있고 6개인 경우까지는 있지만 요거보다 적어도 이거보다 많아져도 특히 많아질 때가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000자를 400자로 바꾸는 작업을 이제 해야 돼요. 죄송해요. 지금 제정신 40%로 줄이는 거지요. 40%로 줄이는 건데 실제 이제 여러분 그 시험 OMR 카드에 주어지는 원고지의 길이는 엄청 좀 길 거 500 몇십자 이렇게 주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걸 다 감안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단락이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죠? 단락을 일단 2칸을 띄우고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쓰다 보면 이게 마지막 내용이 딱 원고지 끝까지 안 가고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럼 원고지가 많이 남겠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원고지가 엄청 많이 나중에 뒤에 남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못 쓰는 부분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고지를 딱 400자만큼 주면 400자를 못 써요. 한 270자 정도밖에 못 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원고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원고지를 많이 주는 건데 어쨌든 단락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이런 못 쓰는 원고지를 많이 만드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재분배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10단락이면 분명히 굉장히 짧은 단락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락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줄이다 보면 나는 이 단락에서는 요 한 문장만 쓸 거야. 이런 경우도 생긴다고요. 근데 얘를 한 단락으로 할 수는 없죠. 뭔가 이제 합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건 재분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약쓰기의 기본 규칙. 항상 똑같은 얘기인데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굉장히 잘못 배우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1번 단락에서 나는 40%, 2번 단락에서 40% 한 다음에 쫙 합치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이 1000자의 글을 읽은 사람과 내가 쓴 400자, 40%로 줄인 글을 읽은 사람이 딱 봤을 때 똑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거의 중요 정보를 빠뜨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쫙 보고 그러다 보면요. 1번 단락 거의 다 써야 되는데 2번 단락은 한 줄만 써도 되고 이렇게 단락마다 중요도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시고
이렇게 팍 줄여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내용 당연히 패스. 뒤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앞의 내용 일단 패스. 대사 사용 주의. 대사는 인칭 대사. 원이, 타, 워만, 니먼, 타만. 죠, 나, 지시 대사가 원래는 타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위치였는데 이게 확 줄였어. 앞에 내용을 다 내가 없앴어요. 그래서 탔으니까 이상해졌다면 정말 이름을 적어준다든지 우리가 줄였을 때 상태에 맞게 대사를 움직여 주셔야 되겠고 직접 화법. 이 사람이 나는 이랬어요 하고 이렇게 큰 따옴표로 말을 했다. 여러분이 이 말이 되게 짧고요. 또 이 글에서 굉장히 관건이 되는 중요한 표현이면 그대로 쓰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되게 길어요. 그런데 줄여야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죠? 이걸 쓰게 되면요.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직접 인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말을 내가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말한 대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간접화법. 이게 사라지는 식으로. 네. 객관적 서술로 바꿔서 줄여서 끝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고요. 이왕이면 이제 마지막 욕심인데요. 관련사.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갔다가 갑자기 다음 문장이 얘가 되고 또 그 다음 문장은 얘가 되고 툭툭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준다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라 그랬죠. 전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치러 가시면 어떤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진짜 많아요. 사실은 10분 동안 그 글을 볼 시간을 우리가 제공받잖아요.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알파고야 아주 그냥. 10분 동안 이걸 외운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앞보다 저 뒤가 훨씬 중요한 글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 동안 여러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글 전체를 빨리 읽고 요런 내용은 적어야겠다 하고 결정하면 10분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내 실력으로 요약을 해낼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대로 외우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체 내용을 한번 한국어로 바꿔서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이렇게 분홍, 세로로 색칠한 건 시간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쓸지 안 쓸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16년 5월 어느 날 한 도시 상점에 이상한 자판기가 나타났다. 이 자판기에는 20, 30개의 담배 모양의 표지 등이 반짝이고 있었고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 손에 담배로 돈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모여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행동하세요. 담배 한 개로 11분은 살 수 있습니다. 2번 단락. 지나가던 행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중 한 중년 남자가 시도나 해보자는 태도를 갖고 최대한 그냥 좀 직역을 했어요. 어색해도. 자판기로 담배 한 개를 던져 넣었다. 결과적으로 자판기의 첫 번째 담배 표지 등이 뜻밖에도 자동으로 꺼져버렸다. 그는 또 두 번째, 세 번째를 던져 넣었고 매번 한 개의 담배를 넣을 때마다 자판기의 담배 표지 등이 그에 따라 하나씩 꺼져갔다. 다섯 번째 담배 표지 등이 꺼졌을 때 화면에 이런 말이 나타났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별도로 55분을 얻었으니 이 시간을 즐겨 책 한 권을 보세요. 그런 다음 자판기에서 책 한 권이 튀어나왔다. 3번 단락. 이 자판기가 이렇게 재미있다는 것을 보고 옆에서 구경하는 행인들도 잇따라 조작하기 시작했다. 한 젊은 아가씨는 10개의 담배로 110분을 사서 영화표 한 장을 바꾸었다. 요런 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표시죠. 병렬 관계.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젊은이는 그의 담배로 220분을 사서 흰색 티셔츠로 바꾸었다. 그리고 문장 끝. 모두들 자신이 던져넣은 담배가 많을수록 사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얻는 상품도 푸짐해진다는 걸 발견했다. 하루 동안 모두 1000명이 넘는 행인이 이 자판기를 사용했다. 그들은 모두 10,000개가 넘는 담배를 던져 넣었고 15만 분이 넘는 생명의 시간을 사서 각종 상품으로 바꾸었다. 4에서 6번. 4, 5, 6은 그냥 똥똥똥똥똥이 끝이었어요. 진짜로. 이튿날 담배로 시간을 구매하는 자판기가 도시의 다른 공공지역에 나타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판매했다. 5번 단락. 셋째 날 자판기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6번 단락. 상상해 이 말이에요. 또 옮겼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7번. 담배를 던져 넣기만 하면 시간을 살 수 있었고 얻은 시간으로 상응하는 상품을 가질 수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들 이거 정말 신기한 자판기야 라고 말했다. 사실 이것은 현지 정부가 내놓은 금연 공익 활동이었는데 시점이 하나 더 나오죠. 매년 5월 31일이 세계 금연일이기 때문에 그 자판기는 금연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 이 국가에는 약 2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 2천만 명이 담배를 피웠고 90% 정도는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한 것이었다. 2014년에 세계 금연일에 심표했는데 현지 정부는 전국 금연 법령을 반포하여 시민들이 전국의 각 폐쇄된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금지를 시킨 거죠. 비록 대다수 사람들이 이 법령을 준수했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 수는 여전히 내려오지 않았다. 9번째. 따라서 현지 정부는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특수한 자판기를 만들어 각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들과 서로 다른 대화를 하게 했다.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라서요. 어차피 근데 안 쓸 거예요.
10번 달러 5개의 담배를 적게 피면 당신은 한 권의 책을 얻을 수 있고 10개의 담배를 적게 피면 당신은 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고 1000개의 담배를 적게 피면 당신의 생명은 아마도 200시간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자판기는 한 개의 담배를 적게 피면 11분을 더 살 수 있다 해서 출발해서 담배 피지 않는 시간을 구체적인 어떤 일에 대응을 시켰다. 그 시간에 어떤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전환은 흡연자들의 마음을 크게 건드렸단 말을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자판기는 한 곳에 갈 때마다 크게 환영을 받았으며 대다수 흡연자들은 남는 담배로 시간을 사게 되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1번 단락에 제가 노란색 색칠한 걸 제가 다 쓰겠단 말인데 사실 거의 안 줄였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번 단락은 이 자판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자판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아예 빼먹고 대충 쓰고 넘어가면요. 뒤에 이게 확 삽입자로 줄여진 상태로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당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자판기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글에서. 그래서 여기는 제가 거의 손을 대지 않고요. 2016년 5月的一天在 어디에서 이거 정시의 상장 내 상점 안에서 나타났어요. 뭐가 出现了一台奇怪的售货机 이상한 자판기가 나타났다. 빼기가 참 애매해요. 이 자판기에는 이 말만 그냥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자판기 위에 售货机上面 上边 아니면 货机售货机上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上 20-30根이라고 했죠. 20-30개의 담배 모양의 香烟形状의 표지등이标志등이 반짝이고 있었다. 반짝이다. 闪烁 6급 동사예요. 여러분 어차피 아셔야 돼요. 그럼 어순에 맞게 售货机上 먼저 동사부터 闪烁着 자, 반짝이고 있었다. 20-30根 香烟形状的 담배 모양으로 된 标志灯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还写着 하이 같은 걸 넣어서 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원래 큰 따옴표가 있었거든요. 원래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뺄 거예요. 행동하세요.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여 있었다. 写着 还写着 자, 그리고 구체적인 보충을 할 때 우리 마오하오 컬러를 쓰거든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거 안 쓸게요. 바로 그냥 나와도 돼요. 당신 손의 담배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 이거 안 할게요. 너무 길어요. 그러면 당신 손의 담배로 시간을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어요? 想 뭐를 써서 용, 니 손 안 할게요. 당신의 你的香烟 당신의 담배로 购买 구매하는 거죠. 뭐를요? 时间 다시요. 想用你的香烟购买时间吗? 묻고요. 그럼 행동하세요. 하지 말고 그냥 바로 一根香烟可以买到 뭐를 살 수 있다? 11分钟 11분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바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한 90%는 진짜 쓴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되게 독특한 자판기네. 뭘까? 라는 확실한 배경이 좀 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내용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 나라는 90%가 담배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들은 안 해도 돼요. 바로 어떤 사람이 이제 기계를 썼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로 넘어갑니다. 有一位中年男子 그 다음에 요거 표현인데 抱着什么什么态度 따페이에요. 어떤 태도를 갖고 抱着试试看도 한번 시도나 해보지 뭐 라는态度를 갖고 자판기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지금 자판기니까 담배를 한 개 던져 넣었다. 던져서 더우진 이걸 향연 했다. 지혜고 결과적으로 자판기에 빼고 담배 표지등 이제 안 써도 돼요. 아까 왜냐하면 담배 모양의 표지등이라고 이미 설명을 했죠. 그럼 표지등이 뭔지 이제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혜고 띠 짠 아까 그 등을 세는 양사 标志灯이 뜻밖에도 竟然自动灭掉了 꺼져버렸다. 그는 또 두 번째, 세 번째를 던져 넣었다. 요거 갈게요. 他又投进第二根, 第三根. 매번 뭐 할 때마다 每投进一根香烟 할 때마다 자판기에 담배 표지까지 빼고 등이 바로 그냥 가면 어떨까요? 灯跟着 그에 따라서 얘 따라서 하나씩 꺼졌다. 灭掉了一盏 하나씩 꺼져갔다. 다섯 번째, 띠 요거는 뭐뭐 할 때가 걸리죠. 그러면 우리 当什么什么的时候 혹은 当什么什么时 쓸게요. 当第五盏灯 하면 돼요. 담배 표지 이제 그만. 너무 많이 썼어요. 그죠? 第五盏灯灭掉时 꺼졌을 때 이런 말이 나타났다. 出现了这样的话 하고 역시 이거 안 할 거예요. 왜? 우리 이런 거 좀 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아까처럼 이렇게 점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포정하오 우리가 원고지상으로 이렇게 두 칸을 차지하는 그 말이 즉 뭐였냐 하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꽁신이 축하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별도로 필요 없고 당신은 그냥 55분을 바로 얻으면 어떨까요? 니获得了 55分. 이 시간을 즐기다 우리 5급 동사 享受这些时间看一本书吧. 끊고 然后 그런 다음 从售货机로부터 튀어났다. 跳出 우리 뛰다. 跳出了一本书. 책 한 권이 튀어났다. 요거. 그래서 최대한 적게 줄였지만 역시 거의 이 사람의 과정은 다 썼죠. 왜? 지금 1번 단락과 2번 단락까지 봐야 아, 자판기가 이렇네. 이런 특징이 있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판기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자판기 뭐지? 전혀 이야기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을 들였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판기가 이렇게 재미있다는 것을 보고 빼고 옆에서 구경하던 행인들이 잇따라 조작하기 시작했더라. 바로 갈게요. 옆에서 원래 원문엔 이팡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방비엔더 하셔도 돼요. 이팡 관칸더 구경하던 루른 행인이죠. 루른 펀펀 5급 부사 잇따라 차오쪼 아까 우리 했어요. 기계 이렇게 조작하는 거 차조러 칠라이. 그 다음 젊은 아가씨 다른 젊은이 이런 거 다 쓰면 안 되겠죠. 이제 아까 그 아저씨 한 명으로 끝내셔야죠. 예제는 조작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가 지났더니 이텐 샤라이 모두 뭐 빼도 돼요. 2,000多名路人 1000명이 넘는 행인들이 使用了 이 자판기를 사용했다. 네, 요렇게만 써도 되는 게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모두들 자신이 던져넣는 담배가 많을수록 사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얻는 상품이 푸짐해진다는 발견했다는 말은 좀 이따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그들은 모두 10,000개가 넘는 담배를 넣었고 15만 문에는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했으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바꿔 가졌을 거고 담배도 엄청 많이 들어갔겠구나 하고 유추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만약 다 쓰겠다 마음 먹으면 여러분 이 글은 숫자를 엄청나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조작해서 하루 동안 이만큼이나 됐다. 끝. 되셨죠? 4, 5, 6 이튿날 다른 지역에 갔다. 셋째 날 또 딴 데 갔다. 6번 달라. 또 딴 데 간 것 같다.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담배를 던져놓기만 하면 只要A, 就 B 충분 조건 뭐뭐 하기만 하면 B하다. 只要投进香烟 하기만 하면 就可以买到时间 시간을 살 수 있었고 맞죠? 얻은 시간으로 用获得的时间 내가 얻은 시간을 사용해서 환 바꿔서 취 내 걸로 가질 수 있었어요. 말을 시앙잉더 그것에 상응하는 지양핀 상품 그러니까 상으로 주는 제품 샹핀이 아니고 지양핀 이 말이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넣으면 점점 다른 게 막 나온다 하는 걸 충분히 우리가 유추하게 할 수 있는 말이니까 충분히 아까 그거는 생략하고 요걸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들 이러고 정말 신기하다라고 말할 필요 없죠. 여기에 제가 이걸 왜 걷는 줄 아세요? 우리가 줄이면서 보니까 보세요. 남자가 해봤죠.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겼죠. 책 한 권이 나왔죠. 다른 사람들도 해서 하루 동안 엄청나는 사람들이 해봤죠. 해봤더니 단발을 넣기만 하니까 그게 상응하는 상품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까지가 한 흐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뜯자는 거예요. 원래 단락을. 요까지를 넣고 사실 이것은 현지 정부가 이렇게 한 것이었다. 이게 뭔지 이제 설명을 본격적으로 하는 배경은 따로 뺄 거예요. 단락을. 其实 이것은 뭐였다? 当地政府, 这是当地政府, 그 현지 정부가 推出的 내놓은 禁烟公益活动. 그래서 금연 공익 활동이었다. 매년 5월 31일이 세계 금연이기 때문에 만든 거였다.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국가 왜 그러면 이 정부가 이렇게 금연 공익 활동을 하게 됐는지 이제 배경이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라서요. 근데 저는 어떻게 줄이면 좋겠냐면 이 국가엔 2억의 인구가 있다. 그중 2천여 자 이거 연결해서 이 국가의 2억의 인구 중 이 중을 쓰는 거예요. 중 2천만여 명이 담배를 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这个国家 더 써야 돼요. 더 2亿人口 종 이렇게 쓰는 거죠. 종 계속 그러면 연결이 돼요. 쉼표도 필요 없어요.
2000多万민, 2000多万人 바로 넘어갈까요? 니 시엔 담배를 폈고,而且 게다가 90% 외우는 게 막 나 지금 부담스러워. 그러면 大部分 대부분. 90%면 진짜 대부분이잖아요. 大部分都是 대부분이 뭐다? 혹은 생각나면 쓰세요. 90%都是从 언제부터? 青少年时期开始的 시작한 것이었다. 2014년 이런 거 자꾸 외우면 우리가 힘드니까요. 빼시고 世界 금연일을 뭐라 그랬냐면 담배 없는 날 우엔르 无烟日那天 그날의 쉼표. 当地政府 정부는 법을 반포하다. 이거 전부 6급 단어. 颁布法令. 또 법을 지키다. 遵守法令도 같이 알아두시라고 그냥 하나 적었어요. 어떤 법을 반포했다? 全国禁烟法令. 전국적으로 금연하자는 법을 반포해서 뭐를 금지했냐면 禁止市民 시민들이 在 어디에서 전국의 각 이런 거 정말 필요 없죠. 바로 封闭的 봉쇄되어 있는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공공장소 내에서 在什么什么内에서는 담배 피는 거 시엔하는 것을 아까 맨 앞에 禁止.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이 법을 반포해서 다시 世界无烟日那天当地政府颁布 뭐를 全国禁烟法令 쉼표 禁止市民在封闭的公共场所内吸烟 하시면 됩니다. 비록 뭐뭐지만 그러나 수일한 단시 구문인데요. 중요한 건 항상 뒤죠. 결국은 그래도 어떻다. 담배를 피는 사람 수가 여전히 내려오지 않았다. 쥐까오 부시하란 말이 나와요. 이게 쓰기에 좀 잘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시면 좋은데 만약에 모르겠다. 또 하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연결을 좀 할게요. 금지했지만 但是吸烟的人数 혹은 抽烟的人数还是很多还是居高不下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츠 이유가 그래서 따라서 이제 현재 그만 쓸게요. 政府请专家打造了 혹은 制造了 같은 말이에요. 제조하고 만들었다. 这种 이러한一台特殊的 하나의 특수한 售货机 하고 여기에 이런 비유적인 표현은 빼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부터 사실 정부가 한 건데 왜 했냐면 되게 사람들이 많이 담배를 펴가지고 법을 반포해서 금지했는데도 계속 사람 수가 안 줄어드니까 그래서 정부가 전문가한테 이걸 만들라고 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왜 기계를 만들게 됐는지 배경. 10번 탈락. 이거 아까 나왔잖아요. 5개 뭐. 근데 우리가 그걸 안 썼는데 여기서 또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자세하게. 그쵸? 자판기는 요게 중요해요. 담배 피지 않는 시간을 빠짜면 쓸 거예요. 구체적인 일에 대응을 시켰다. 핵심이죠. 售货机把不吸烟的时间对应到 어디로 대응을 시켰다. 具体的事情上 책을 본다든지 하는 일에다 대응을 시켰고 这种转换 이런 전환, 생각의 전환은 추동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요게 6급 동사인데 마음을, 내심을 건드렸다는 말은 뭔가 깨달음이 좀 있게 만들었다. 뜻인데 근데 한국말로는 그냥 건드렸다고 그대로 제가 좀 추동하고 연관성을 갖고 좀 직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这种转换触动了 흡연자들, 시엔저라고 해도 되지만요. 이런 말 진짜 많이 써요. 담배 피우는 민족들. 이엔민이란 말 많이 써요. 그래서 이엔민의 내신 마음을 건드렸고 더 크게 极大的触动了 이엔민의 내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환영받았으며 대다수 흡연자 남는 시간 이거 환영받았다는 얘기에 들어가죠. 환영받았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 사는 걸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환영받았다로 끝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보다는 빼고 售货机也 또한 大受欢迎 혹은 受到了很大的欢迎 크게 환영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딱 40%가 됩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면 1번 단락은 자판기에 대한 소개였어요. 그래서 따로 1번 빼시고 2번, 3번 거 아까 아저씨가 한번 해본 거랑 그 뒤에 사람들도 잇따라 해보고 많은 사람이 한 것까지 사람들 되게 신기해하면서 좀 많이 해봤다. 4, 5, 6 완전 날렸어요. 장소 바뀌는 거. 7, 8, 9 정부가 왜 이 자판기를 설치하고 만들게 되었는지 배경. 마지막 좋은 반응을 얻어서 환영을 받게 되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앞만 봐도 이 글의 핵심은 자판기지요. 그런데 자판기를 묘사를 해야 돼요. 그냥 자판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제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꽤 많이 나왔었어요. 신기한 자판기, 사람들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아니면 특수한 자판기. 그래서 제목을 神奇 혹은 奇怪的 이렇게 가셔도 되고, 신기하단 말을 조금 더 이제 고급지게 쓴 거죠. 神奇售货机,特殊的售货机 이렇게요. 아니면 진짜 이제 다르게 바꿔서 时间贩卖机, 시간 판매기. 이러면 진짜 정말 그거는 좀 고급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쓰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특강도 우리 최현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 주셨다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자, 우리 적중 특강이라고 해서 문제가 똑같이 적중해서 이 문제 나올 거야 라는 뜻은 당연히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푸는 요령, 쓰기처럼 이렇게 줄이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적중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시험 치기 직전에 적중 특강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거나 혹은 몰랐던 것을 조금 더 채워넣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꼭 잘 치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